제가 월 매출 12억 정도를 달성을 하면서 순이익으로 한 10%에서 1억 넘게 달성을 했었고요. 선택만 되면 제가 중개 수수료를 중간에서 얻게 되는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고, 저는 이커머스 사업 중에 정말 유일무이한 노자본 사업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3개월 안에 몇 천만 원, 5천만 원 이상, 1, 2천만 원 이상은 너무 수수료 빽빽 많으셨고, 자동화 프로그램에 아주 작은 비용만 들여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구매 시장은 정말 이 불황에도 죽지 않는 시장이거든요. 진짜 어려움 없이 시작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동구매 중개 벤더업을 운영하면서 순이익 2천만 원 이상 벌고 있는 96년생 진수성가라고 합니다. 부동산을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부동산도 임대인과 임차인을 중간에서 연결해주고 중개 수수료를 받는 그런 업이잖아요. 저희 업도 잘 팔고 싶어하는 제조사나 잘 파는 인플루언서나 커뮤니티를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고 중개 수수료를 받는 그런 업입니다. 가장 잘 나왔을 때는 이번 연도 4월쯤에 제가 월 매출 12억 정도를 달성을 하면서 순이익으로 한 10%에서 1억 넘게 달성을 했었고요. 현재는 월 순수익 2천만 원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저희는 잘 팔고 싶어하는 브랜드사나 제조사의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아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하단에 메일 정보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분들께 제가 이 제품을 한번 잘 파시는 분들께 소개해드려보고 싶은데 저한테 제품 정보를 좀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메일링을 해서 제품 정보를 받습니다. 그렇게 받은 정보를 통해서 잘 파는 인플루언서나 커뮤니티 운영자한테 찾아가서 이 제품 한번 팔아보지 않으실래요? 라고 해서 또 컨택을 해요. 컨택만 되면 제가 중개 수수료를 중간에 얻게 되는 이런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정말 100% 완전하게 자본이 들어가지 않고 노리스크한 이커머스 사업입니다. 저는 이커머스 사업 중에 정말 유일무이한 노자본 사업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커머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신다 라는 기준으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열심히 브랜드사도 컨택하시고 인플루언서도 컨택하시다 보면 충분히 성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강생분들의 성과로 봤을 때 3개월 안에 몇 천만 원, 5천만 원 이상, 1, 2천만 원 이상은 너무 수수료 빽빽 많으셨고, 순이익으로 따졌을 때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월급 이상의 순이익 걸어가시는 분들도 너무 많이 계셨어요. 저 또한 이 업을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바로 한 달 만에 순이익 700만 원을 달성을 했고요. 연령대 상관없이 내 나이대에 맞는 제품, 내 나이대에 맞는 인플루언서나 커뮤니티를 컨택해서 중개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정말 연령대 상관없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벤더업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컨택의 양을 늘리는 게 중개업으로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노하우를 꾹꾹 담아서 저희만의 프로그램으로 좀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제가 자는 시간에도 저를 대신해서 여기저기 컨택을 다 해주고 있어요. 이런 자동화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에는 제가 거의 하루에 6시간 이상, 많게는 12시간까지도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제가 컨택 업무를 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들기 전에 원래 알바분들을 하루에 3명 정도를 3시간씩 쪼개서 컨택 업무를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비용을 아예 완전히 쓰지 않고 자동화 프로그램에 아주 작은 비용만 들여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시간이 많이 든다라는 리스크가 있는데, 저희가 이 커스터마이징 해놓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컨택을 하다 보면 제 시간이 아예 들지 않으니까 시행착오는 정말 아예 없고요. 시간적인 효율 또한 정말 많이 늘어나서 진짜 어려움 없이 시작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공동구매 중개를 부업으로 했을 때 아무래도 자동화 프로그램이 도와주다 보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손이 가는 게 많이 없다라고 하는 게 좀 큰 장점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중개업이다 보니까 실제 공동구매가 진행됐을 때 성과를 100%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성과가 덜 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성과가 더 날 수도 있어요. 공동구매 시장은 정말 이 불황에도 죽지 않는 시장이거든요. 왜냐면 공동구매는 무조건 모든 판매 플랫폼 중에 판매하는 기간 동안 가장 최저가여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소비자들이 이렇게 힘든 불황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이 어딘지를 찾아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구매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수요자는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판매하는 사람들이나 커뮤니티들이 영향력을 갖춘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큐레이션한 제품을 오픈했을 때
사람들이 정말 믿고 그냥 구매하는 팬덤 효과가 같이 따라오는 게 바로 공동구매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플루언서 커머스 시장, 공동구매 시장은 정말 성장률이 급성장하고 있는 시장으로서 대기업도 우후죽순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다만 정말 이 업이 진입장벽이 너무 낮고 난이도가 쉽다 보니까 벤더들이 많이 생기긴 해요. 그만큼 성장률이 높고 시장이 커지고 있는 수요에 대비해 공급이 많이 딸리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벤더가 많이 생긴다고 한들 추가적인 공급들을 많이 원하는 상황이라 누가 빨리 들어오느냐 그 싸움일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이커머스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고 메인 플랫폼이 쿠팡이었어요. 쿠팡에서 물건을 판매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물건을 먼저 사와서 물건을 납품해서 돈을 번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돈이 먼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업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의 확장의 시기에 있었지만 그만큼 물건을 사와야 했고 정산은 느려서 계속 빚을 지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 당시에 제가 현금 흐름이 조금 유동이 좀 쉬운 사업을 유튜브로 알아보다가 중개업의 강의를 보게 됐고 그 강의를 통해서 이 업을 접하게 돼서 저는 한 달 만에 순수익 700만 원을 달성을 하면서 내 돈을 넣지 않고 정말 내 물건을 넣지 않고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이커머스가 있구나 라는 걸 처음 깨닫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 업을 가져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이끌고 온 케이스입니다. 항상 저는 본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처음엔 저도 생계만 신경 쓰고 수익만 신경 쓰다 보니까 조금 더 유행과 꼼수를 바라면서 빨리 더 많이 수익적으로 바랬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시기를 지나오고 조금 더 같은 시기를 보냈을 때 더 큰 성장을 한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그 사람들은 더 본질적으로 가치 실현에 있어서 그것들을 많이 바라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본질적으로 조금 더 소비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제품을 유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셀러들에게 더 좋은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지 이런 본질적인 가치 전달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진짜 취미나 좋아하는 게 그렇게 막 다양하고 많지 않아요. 제가 제일 편해하는 시간은 하루에 일과 잘 마치고 맛있는 거 한 끼 먹고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 하면서 쇼츠나 릴스 같은 그런 쇼폼들을 되게 많이 보다 보니까 물건을 소개하는 콘텐츠들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게 일과 연관이 되고 그게 또 즐겁게 본질과 맞닿아서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뚜기 같은 사람이라고 조금 기억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제로 베이스에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작은 문제 해결부터 되게 큰 리스크적인 문제 해결들까지 겪으면서 이런 환경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이건 제가 실제로 이 업을 하기 전에 회사를 다녔던 적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저한테 이사님께서 넌 되게 오뚜기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일의 실패나 뭔가 작은 걸림돌들이 있었을 때 무작정 일단은 덤벼보고 거기서 뭔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하는 거를 되게 반복해왔던 사람이고 저의 사업에 적용이 됐을 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큰 기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성격들이. 그래서 오뚜기 같은 사람 도전을 하면 누구나 다 작은 이슈도 있고 큰 이슈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넘어가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도전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큰 오뚜기가 되어 있고 더 큰 오뚜기가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좀 큰 오뚜기가 되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커머스업을 꿈꾸시는 정말 초보자분들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는 처음부터 제 시간과 돈을 다 녹여서 이커머스를 시작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장벽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뭔가 비전적으로 앞으로는 온라인 사업이 조금 성장을 한다는데 온라인 업으로 무언가를 해야 큰 돈을 벌 수 있다는데 이런 꿈을 꾸고 이커머스에 뛰어들어 봐야지 얼마에 내가 비용을 들여서 뭘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아마 가지고 다들 이커머스에 도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최대한 리스크 없이 내가 정말 이커머스에 맞는 사람인가? 트렌드에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시장 데이터를 읽으면서 뭔가 제품을 판매하는데 핏한 사람인가? 경험해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자본이 들어가지 않고 최대한 리스크가 없이 시작할 수 있다면 그렇게 시작하셔서 시장의 데이터를 한번 보시고 어떤 제품이 잘 팔리는지 어떤 제품이 못 팔리는지 왜 잘 팔리는지 이런 것들 한번 쫙 둘러보시고 그 다음에 내 돈이 들어가는 이커머스 업을 확장하셔도 늦지 않으니까요. 정말 리스크 없이 자본 없이 여러분들은 좀 시작하셔서 저와 같이 굴러가지 않고 꽃길을 걸으면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저 좀 예쁘게 나왔나요?